경매를 참가할 때는 스스로 이제 입찰가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정말 똑같은 금액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가위바위보. 그렇죠. 룸마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가가 상당히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에는 이렇게 쓸만한 이유는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저희 오늘 이달의 경매 5월편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달 한 달을 건너뛰고 오랜만에 이제 이달의 경매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경매 동향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 5월달 제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 일단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한 76% 정도 나왔거든요. 요 몇 달 새 뭐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경매 시장에서 어떤 반등을 하거나 그렇게는 보이진 않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5월 달을 보니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1%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전달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 이제 올라갔을 때 이거를 또 반등으로 봐야 하느냐 많이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근데 제가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약간 구별을 해봤더니 강남권에서 낙찰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낙찰가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70%대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등했느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에서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지만 일단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B 시세 9억 원 이하는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용할 수 있는데 비강남권에서도 KB 시세 9억 원이 안 되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출 규제나 금리 때문에 비강남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일단 그 피해자분들에게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세입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경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뭐 우선 매수권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금액의 세입자가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LH에 양도를 해서 LH에서 그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를 하고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골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 약 30% 정도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못 받는 분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그 내용인데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이 현재 미추홀구 기준으로는 1억 4,500만 원이에요. 1억 4,500만 원이요? 네, 일단은 1억 4,500만 원 이하여야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초과하는 분들, 소액 임차인 범위를 초과해서 못 받는 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1억 4,500만 원 이하이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분들은 사실 이제 경매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쫓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대행 서비스 내용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피해자분들이 경매 절차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행을 해준다는 게 지금 국회 입장입니다. 그럼 경매 대행을 해준다는 거는 피해자분들이 직접 뭐 절차나 이런 것들 알아보지 않아도 대신 다 해준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낙찰부터 해서 뭐 우선 매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을 때 나중에 등기 이전까지 해주는 절차를 해준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인가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은 그 낙찰 금액으로 세입자가 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낙찰가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 약간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미추홀구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미추홀구가 가장 큰 지역이긴 합니다만 또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대책이 미추홀구 사건과 관련돼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최우선 변제 1억 4,500 그렇게 규정이 되었긴 한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증금의 범위를 넘는 세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만약 전세 사기가 터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을 계속 변경하면서 적용하겠다는 게 또 국토부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보증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부터 이제 연구원님께서 가져오신 경매 물건들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 물건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물건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자 한번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참가할 때는 스스로 이제 입찰가를 작성을 하잖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단 1원 가지고 낙찰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8억 1,600만 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서 5억 7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낙찰 가격은 5억 8,900만 원이었는데 2위를 써낸 분의 금액은 5억 8,899만 9,999원 9999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딱 이런 차이로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연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2위를 하신 분이 이 가격을 써내신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분들은 5자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999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또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이런 차이로 지금 아파트를 뺏겼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뺏겼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마 잠을 못 자지 않았나. 경매에서 보면은 이런 재밌는 사연들이 있는데 뭐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정말 똑같은 금액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동 1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가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공정한 방법이긴 하죠. 공정한 근데 그 전에 한번 그 같은 금액을 쓴 사람들끼리만 다시 한번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만약 이 예로 들면은 똑같이 5억 8,900만 원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두 명이 이제 다시 입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 이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 일어나겠죠. 나는 이 금액이 최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를 더 주고 사야 할 것인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1,000원을 더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100만 원을 더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두 번을 했는데 또 똑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때는 집행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가위바위보 그렇죠.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도 공정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추첨 형식으로 둘 중에 한 명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나요? 솔직히 흔하지는 않고요. 네.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사례죠. 근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정말 그 확률이 적은데 거기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진짜 단돈 1원 차이로 이제 낙찰자가 갈릴 수 있는데 입찰가를 쓸 때 뭐를 좀 고려하면서 쓰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서면으로 우리가 비밀 투표 하듯이 그렇게 작성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눈치 작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입찰표를 그 작성을 할 때는 자기만의 어떤 소신을 갖고 자기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작성을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높게 쓸까?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갑자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시세보다 더 높게 쓰거나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이 정도 금액은 수용할 수 있다. 그 금액을 그냥 소신 있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경매법정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한데 다 같이 법원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적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이렇게 기표소가 이렇게 있죠? 칸막이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칸막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칸막이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뒤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살짝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렇게 쓰고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입찰표를 프린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 직접 작성을 하고 그냥 법정에 가서 그대로 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물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강남 대표적인 재건축 대장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물건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음마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낙찰가가 상당히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런 이슈를 뭐 떠나서 우리 매매 시장에서도 이제 음마 아파트 하면 어떤 재건축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아파트이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이제 필요한 동의율을 넘었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속도가 붙을 거다. 이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네.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22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감정 가격은 27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 가격은 17억 8,56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5월 달에 입찰 당일날 45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했거든요. 5월 달 기준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응찰자 수를 기록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낙찰 가격을 보면은 26억 5,288만 9천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2위는 24억 정도를 썼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이게 얼마 정도 할 것 같나요? 음마 아파트가 그래도 이제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올랐지 않았을까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세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동일 평형대의 중충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매도 호가가 가장 낮은 매물이 23억 9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낙찰 가격은 26억 5천만 원, 약 2억 원 가량을 더 높게 쓴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럴 거면 경매를 왜 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렇게 쓸만한 이유는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강남권,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죠. 2년간.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투자용으로 많이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안 하고 내가 이거를 매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준 게 가장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런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심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낙찰을 받으신 분은. 그래서 실제로 많이 몰리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위 가격도 24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만큼 쓴 거죠. 이만큼 사람들이 경매로 내가 취득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분명히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음마 아파트이기도 하고 이런 강남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들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특히 강남권인 규제 지역이잖아요. 근데 3월 달부터 그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도 이렇게 대출이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 응찰자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높은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고 하면은 반등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요? 강남권은 예전부터 많이 높았고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경매에서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낙찰 금액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낙찰되는 것들을 보고 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 이런 이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구나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시장을 강남이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강남 특히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에서 나오는 조금 특이한 현상?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비슷한 단지를 또 하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잠원도 신반포 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재건축으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죠. 감정 가격은 26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은
20억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6명 음악박스보다는 좀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좀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23억 7,200만 원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네. 이것도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높겠죠? 시세보다? 낙찰가가 높다? 네. 네. 자, 시세를 보시면은 같은 면적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 23억 원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게 이제 낙찰을 네. 받은 상황이긴 조금 합니다. 높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물건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재건축 여기는 조합까지 설립이 돼 있어서 가치가 더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높은 곳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 약간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이 설립이 돼 있으면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 소유자가 조합의 동의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합의 동의를 안 했다면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조합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 지위를 내가 양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원래는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양도 양수가 안 되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걸 낙찰을 받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그냥 저축은행으로만 나와 있죠. 사실 이분이 조합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아도 조합원 지위를 양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낙찰받는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해야 할 건 아니고요. 네. 예외 조항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 소유자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했을 경우에는 네. 또 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죠. 10년 보유, 5년 거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3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됐는데요. 네. 총 6명, 5명이 더 들어왔죠.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합 측에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신반포 2차 단지인데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단지고 이제 재건축 신통기획안이 확정이 돼서 초고층 아파트로 올린다라는 지금 계획까지 나와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조합 간의 갈등은 조금 있어요, 지금. 그 신통기획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낮게 하고 빨리 진행을 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조합과 일부 주민들이 갈등을 좀 빚곤 있지만 어쨌든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확정된 사실이고 또 이제 그렇게 재건축이 됐을 때 분명히 그 가치가 상승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응찰자들도 몰리고 실제 호가보다도 높은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5월 저희 경매 동향이랑 또 지난달에 있었던 재밌었던 경매 물건들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달의 경매를 이제 연구원님이랑 촬영을 했는데 저번 3월에 얘기했던 내용보다는 확실히 오늘 좀 더 흥미롭고 좀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재밌는 사례들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재밌는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좀 알찬 내용으로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